안녕하십니까. 형님더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주나입니다. 형님들, 라오스에서 한국분들이 만나는 라오스 여성분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 뭔지 아세요? 가슴 아프게도 일단 부모님이 안 계시고 뭐 여동생 남동생 위로도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 여성당 혼자야. 근데 그 여성이 인격이 너무 괜찮아. 인품이 아주 훌륭해. 가장 이상적인 이게 바로 조건이에요. 그런데 막 남동생이 9명이야, 여동생이 막 13명이야, 막 이렇게 간다고 해봐요. 물론 13명까지는 안 가겠죠. 그런데 아마 또 막 위아래 많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정말로 아주 늪으로 뚝뚝뚝 빠질 수가 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왜냐면 우리 한국 분들 중에 대부분이 40대 후반에 라오스에 많이 온단 말이에요. 40대 후반, 50대, 60대. 왜냐면 이제 결혼 여성분을 만나가지고 라오스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인생 후반부 아시죠? 예.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라오스로 오는데 막 동생이 너무 많아. 거기다 또 친척들도 같이 살아. 그러니까 다 보니까 막 53명 이래 막 어지러지해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라오스에 오래 사신 분들은 자주 조언을 해줘요. 뭐 형 동생, 자매 많이 없는 혼자 외동딸. 일반적으로 사실 뭐 부모님만 계시니까 외동딸 만나는 게 가장 좋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밑에 이제 동생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동생들에 대해서 나름 또 조사를 좀 해야 돼요. 우리 보통 한국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남동생 있으니까, 오빠 있으니까 괜찮네. 오빠가 부모님 모시면 되잖아. 걔네 오빠 있다면서 여자애네. 잘 됐네요. 이런 거. 근데 라오스는 달라요. 왜냐면 여기는 우리 한국하고 다르죠. 우리 한국은 그게 맞는 얘기죠. 오빠가 있으니까 오빠가 모시고 나름 뭐 좀 이렇게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빈부격차가 상위 한 1, 2%가 다 갖고 있고 나머지가 형편이 대부분 안 좋으니까 오빠가 있던 남동생이 있으면 오히려 이게 혹시나 오빠 남동생이 정말 착실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힘들어, 거칠어,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 우리 형님들 진짜 우리 한국분들 주머니에서 소비가 지출이 같이 눈물 젖은 지출이 뚝뚝뚝 되는 거죠. 차라리 여동생이나 언니가 있으면 낫겠죠. 왜냐면 여동생하고 언니는 라오스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나가든 남자가 들어와서 살던 그러면 조금 나설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얘기는요. 우리 한국 분께서 라오스에서 여성을 3명을 만났대요. 이제 여성 만나서 헤어지고 또 만나서 헤어지고. 근데 3명 중에 2명이 진짜 괜찮았대요. 한 명은 그냥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금방 헤어지고 여자 2명은 너무 괜찮아. 완전 자기 이상적인 여자예요. 둘 다 없어. 위로도 없고 아래도 동생도 없고 오빠 뭐 아무도 없어요. 딱 그냥 혼자야. 또 나름 착했대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맞아. 그래서 둘 다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그냥 혼자 살자. 그냥 라오스에서 혼자 살자. 그냥 이런 생각을 이제 나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혼자 살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여성을 만났어요. 여성을 만나는데 그냥 보통이야. 완전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고 보통인데 한 잔 먹고 2잔 먹고 그러다 보니까 두꺼비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두꺼비고 생긴 후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혼인신고를 안 하려고.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지내다 보니까 여성이 참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라오스하고 한국하고 둘 다 이제 혼인신고로 다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국에 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여성이 사귈 때만 해도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아기를 낳았더니 엄마로서 역할을 정말 잘해요. 본인한테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기한테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아기를 낳은 후에 이 호르몬이 분비가 너무 많이 됐나 완전 딴 사람으로 변한 것 같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집에 남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남동생이 있는데 원래는 이 남동생이 우동사이에서 중국인 아래에서 일을 했었어요. 중국계 아래에서 일을 했는데
이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고향이 완전 막 깡촌이야, 깡촌.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농사일을 했어요. 근데 본인의 이 땅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깡촌으로 들어가면 땅값이 안 비싸요. 예,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어머니는 이제 아프시니까 집에 계시고 그 누나 있죠? 이 누나는 이분께서 루앙프라방에서 알게 된 거예요. 이분께서 이제 루앙프라방 구경을 하다가 이 머리 감겨주는 데 있죠? 머리 감겨주는 데하고 그 네일 아트 있잖아요. 이걸 같이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머리만 이제 감고 있는데 자기 이제 머리 감겨주는 여자가 거기에서 이제 직원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제 완전 이제 초짜죠. 이제 네일 아트도 배우고 머리 감겨주는 거 이것도 배우고 이거 하려고 배우려고 들어왔어요. 이게 뭐 돈은 정말 조금 받죠. 최저시 완전 라오스에서도 정말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한국 분하고 이 여성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친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그러다가 이제 두꺼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집을 이제 렌트를 했어요. 집을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고향으로 내려와서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이분께서는 여전히 그냥 뭔가 좀 불편한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의 인생이 불편하고 뭔가 그냥 불편해. 그런데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이 자기 이제 아내가 180도 확 변해가지고 너무 진짜 현모양처럼 이렇게 확 변해가지고 그때서 이제 뒤늦게 이제 집을 하나 짓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한국분이 직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남동생이 있죠. 남동생이 항상 얼굴이 울상이야. 아침도 울상, 점심에도 울상, 저녁에도 울상, 항상 울상이에요. 그래서 하도 그냥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너는 왜 얼굴이 이렇게 항상 울상이고 죽상이냐 했더니 떠나고 싶다 그거예요. 자기는 우돔 사이로 가고 싶대요. 그럼 너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했더니 자기가 예전에 중국 사람 아래에서 그 용달차 그 이삿짐 날라주는 거 있죠? 이런 일을 했었대요. 그거 하고 싶다 그거예요. 그러면 가서 또 그 사람 밑에서 그 종업원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싶냐? 쪼스 하고 싶냐? 너 용달차 운전할 줄 아냐 했더니 중국 사장님으로부터 운전하는 거 다 배웠다고 자기가 우돔사에 있었을 때 사장님이 술 마시거나 아니면 급한 일 있으면 본인이 운전해서 이렇게 이사도 여러 번 했다. 다 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분이 이제 그 아버지하고 얘기를 했죠. 얘는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항상 저렇게 울상이고 죽상이면은, 이마 바라고 막 주름살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허락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 한국분이 허락을 맡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용달차는 내가 사준다고. 근데 라오스 사람들은 다들 알다시피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용달차를 많이 산단 말이에요. 용달차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도 페이스북으로 많이 사요. 오히려 바깥에 오프라인이 별로 형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페이스북으로 이제 차량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처남은 이 코라오에서 나온 대안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뭐 부품 같은 거는 어차피 현대 계열사에서 나온 것을 뭐 반조립이라고 해나 아무튼 그쪽 거니까 뭐 라오스에서 수리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나름 저렴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한국 분께서 그런 거죠. 나중에 감가 생각을 하면은 그냥 포터가 낫다. 그래가 현대 포터가 낫다 해가지고 현대 포터를 이제 사줬어요. 입이 째졌죠. 완전 엄청난 기분 좋죠. 그래가서 샀어요. 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거 사고 6일 있다가 정말로 아침에 전날에 한 잔 먹고 아침에 눈 떴더니 갔어. 가버렸대요.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가 발생했냐면 이제 아버지 혼자 일을 해야 하잖아요. 왜냐면은 자기 이제 아내는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버지 못 도와주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혼자 일해야 하니까 이제 옆에도 누가 좀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럼 누구 있어? 어머니는 아프시고. 한국분. 한국분은 자기는 해본 적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괜히 또 그 옆에서 그냥
깔짝깔짝 그랬다면 오히려 방해만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말을 해가지고 이 뭐 인부를 한 명 쓰자 그러면은 그러면 또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한다 그거예요. 장인어른 그 혼자서 어떻게 농사일을 힘들게. 그래서 한국 분이 이 장인어른하고 한 잔 마시면서 말을 했대요. 그동안 수고했고 그냥 좀 쉬시라. 잠깐 쉬어도 괜찮지 않냐. 그런데 장인어른이 본인이 쉬어본 적이 없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가난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안 하면은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가난하지만 그 농사라도 그 졌기 때문에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일만 하다가 갑자기 쉬라니까 못 쉬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분이 계속 이렇게 그동안 수고했다. 어머니도 저렇게 아프시니까 이렇게 장모님 이렇게 좀 이렇게 아버지가 좀 이렇게 그 간호를 좀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땅은 어떻게 뭐 다른 사람한테 뭐 대신 뭐 농사를 짓게 하고 돈을 좀 받는다든지 뭐 그런 방법 없냐. 그래도 좀 아버지가 좀 계속 일을 하면서 한 2달 고민을 했어요. 혼자 일을 했어요. 근데 한국분 진짜 본인이 도와주려고 해도 그냥 괜찮다고 오지 말라고 막 그럴 정도에 정말 또 장인어른도 엄청나게 착하대요. 근데 2달 있다가 장인어른도 힘들어서 그런가 그만두고, 와, 이것도 그 어떤 라오스 여성분인데 중국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중국 남자가 그 돈을 대여를 그 밭을 대여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중국 사람한테 이렇게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인어른은 이제 장모님을 케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왜냐면 다 같이 백수였어. 물론 이제 처남이 거기로 갔죠. 이제 우동 사이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야 그 전빵 하나 하자. 이 한국 분이 그랬어요. 전빵 하나 하자 해가지고 뭐 다들 동의해요. 아니 원래는 와이프한테 네일 샵을 차려주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배우려고 시작할 때쯤에 오빠가 찾아와가지고 오빠랑 한 잔 먹다 보니까 두꺼비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하나도 못 배웠다 할 줄 모른대요. 자기는 이 한국분은 그래도 뭐 차려주면은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기 싫다 그거예요. 그 전빵 하자 그거예요. 전빵은 물건 들어와서 팔면 되니까. 그래서 전빵을 하려고 했는데 더 대박이 뭐냐면요. 4개월부터 그 처남 있죠? 처남이 우동 사이에서 그 누나한테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적은 돈이 아니야. 돈이 솔찬히 들어올 매달 보내주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보내줄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한국분하고 아내하고 같이 우동 사이에 혹시 처남을 보러 놀러 갔어요. 걱정도 되고. 갔는데 이제 중국 이 이삿짐 센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처남도 있고 또 다른 또 일하는 사람 라오스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처남이 예전에 이제 자기 그 위에서 자기 데리고 일했던 예전 보스, 그 보스를 이제 소개시켜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스가 중국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센스 있고 일머리도 좋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거예요. 우동 사이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왜냐면은 중국 사람들한테도 오히려 더 저렴하게끔 해줘가지고 입소문을 나게 또 해서 또 중국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또 막 되게 뭐 파손 없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도월 투 도월 입구에서 입구까지의 그 서비스, 그게 확실하대요. 근데 이 처남은 라오스 그거 말고 라오스 사람들 이사는 잘 안 해준대. 왜냐면 이쪽 이삿짐 센터 농달차 가지고 이쪽도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 그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돈을 여기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용달차 중고로 하나 사가지고 다들 또 이삿짐 이쪽만 업종에 다 뛰어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얼마 부르면은 더 저렴한 데다 전화해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스 사람 이쪽은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중국 사람만 상대를 하는 거죠. 왜냐면 라오스에는 중국 사람들 중에 라오스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처남은 또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남한테 연락이 가는 거예요. 또 가격도 또 나름 또 합리적으로 해주고, 거기다가 또 중국 사람들의 이게 스타일에 대해서 또 아니까. 아니 걱정만 하고
항상 늘 걱정했어요. 처남이 잘 지내고 있나. 그런데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매형의, 한국 매형의 입장에서 처남이 너무 달라 보이고, 너무 이렇게 든든한 거야. 그냥 보배를 얻은 거야. 그래서 일단 집에 내려와가지고, 그거 슈퍼 있잖아요. 전방? 전방을 좀 잠깐, 좀 뒤로 하자고. 아니, 처남이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 뭘 전방이냐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장인어른하고 같이 그 쌀이랑 뭐 현미랑 뭐 이런 거, 뭐 귀리 아무튼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파는 거, 소매, 도매 말고 소매. 그거랑 이제 뭐 간단히 음료수, 뭐 맥주 이런 것들 이게 한마디로 전방인데 쌀이랑 이런 거 같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어요. 작게. 왜 처남에, 다시 말하지만 처남에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아니, 생각도 못했죠. 이 한국분이. 그래서 이게 한국분이 강조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혼자, 이 여자친구가 남동생도 없고, 위로 뭐 누나, 아니 위로 언니죠. 언니도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혹시나 밑에 동생이나 아니면 위쪽으로 있다 하면은, 나름 좀 이렇게 좀 지켜봐야 한다. 왜냐면 그러다 또 대박이 터질 수도 있지만, 쪽박이 터질 확률이 또 더욱더 높으니까. 자, 참 재밌는 이야기죠. 그리고 댓글 1바, 2바, 그 다음에 뭐 3바 5천 가지고 결혼하고 땅콩 사세요. 민경님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